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오죽하면 청춘 반환 소송, 반사회적 종교 피해 얼마나 크길래,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춘 반환 소송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춘을 완전히 낭비하게 된 거죠. 이 얼마나 분노가 일겠습니까? 내가 어떤 종교에 속아가지고 내 청춘이 다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은 아마 이 아픔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전개하는데 이 한 변호사 주장에 의하면은 이 종교단체에서 약 170억을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종교단체가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변호사가 그 170억과 맞서 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정황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170억이라는 돈을 사용했는데 한 변호사가 그냥 홀로 그걸 맞선다라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이 보면은 또 검사나 또 판사들하고 이렇게 연계가 된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정관 예우라든지 이런 측면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면은 억울해서 살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청춘 반환 소송을 이 전개하고자 의롭게 나서는 그러한 헌신하는 이 변호사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또 이 반사회적인 종교를 돕는 그쪽에는 이제 뭐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또 변호사들도 있고 이런 사회적 모습 이런 모순 이런 걸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거 누구나 피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이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 지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또 내일의 나를 만나기 위하여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데 내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인 나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지켜보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 인생의 중심에 본인을 두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천국이다 지옥이다 응? 뭘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아니면 지옥에 간다 이런 하나의 공포 마케팅 이런 데 빠져가지고 또 이런 반사회적인 종교들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스며들게 되면은 나중에는 깨닫고 나서는 너무나 억울한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춘들이 청춘 반환 소송에 나서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 판사, 검사가 변호사가 되고 또 그 판사, 검사들은 인간적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 또 반사회적인 종교들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보면은 그 거짓 신인이 이명철 양자다 그리고 박정희 비선이다 그럴 때 보면은 뭐 변호인을 법무법인을 3개를 선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법무법인은 각종 피해자들을 대응하게 하는 이런 걸 보면서 4개 법무법인이 막 움직여 나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은 확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 JMS 같은 경우에도 오게 되면 경찰 내에 20여 명 이상의 그런 신도들이 움직이면서 각종 이 방해 행위에 가담됐다 그런 자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감사 조사에 착수하는
이런 상황들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앞으로 이것이 더 거세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돈과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도들이 이미 세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집단 심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한국 사회가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게 이 비판 교육을 시키거든요. 비판 교육.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선생님 나의 말을 그냥 전적으로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 말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 교육을 하는 겁니다. 비판 교육. 그래서 비판 교육을 하면서 사람이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통찰력을 통해서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그 계산의 그러한 부분들을 읽어내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시험만 잘 보면은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만 잘 보면 돼. 이런 교육 같지도 않은 교육을 하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시험만 잘 보면 돼, 답안만 찾으면 돼. 반사회적인 종교들은 답안 내가 알려줄게. 너희가 천국에 가는 길은 딱 이거야 하면서 그 답안처럼 알려주는 거죠. 그 교주를.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말려 들어가고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회의 이 사이비 교육 그리고 이 사이비 이념들 이 좌파 우파 나눠놓고 정치인들이 국민들 이용해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비 정치 그러니까 이 정치꾼들이 말로는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은 그냥 투표날에 투표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언론 방송이라든지 정당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추천한 자기들이 공천한 후보를 내세워놓고 그 후보를 찍게끔 그 외에는 답이 없게끔 그 외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위성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 정치 공작을 벌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정치나 사이비 종교나 사이비 교육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반사회적인 종교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성과 합리를 갖추고 자력을 키우고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닌 그냥 황금 만능주의, 학벌주의, 외모지상주의, 출세제일주의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간이니까 당연히 생각과 감정과 기억과 감각이 사라지는 상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상태. 이게 죽음이거든요, 그게. 내가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잠잘 때 보면 어때요? 뇌파가 0.5에서 0.5에서 3Hz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 뇌파 상태가. 뇌 활동이 아주 미약하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꿈을 꾼다든지 또는 아예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 존재를. 그게 죽음과 유사한 상태인 거죠. 그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 졸음이 올 때는 우리가 4에서 7Hz. 그러니까 그때도 집중이 잘 안 되죠. 평상시 보면 8에서 13Hz 정도 안정되어 있는 정신 상태고 흥분되어 있을 때 보면은 15에서 32Hz 그러니까 15에서 32Hz 이 흥분된 상태는 굉장히 집중을 하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다 뇌파의 활동인데 이 뇌파가 딱 멈춘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상태 감정을 못 느끼는 상태, 기억을 다 잃어버린 상태, 기억도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자식도 못 알아보죠. 이런 것처럼 생각을 못하는 상태, 감정을 못 느끼는 상태, 감각을 못 느끼는 상태, 기억이 사라진 상태. 이게 무인 거예요, 무. 진정한 무소유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결국엔 다 내려놓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천국과 지옥에 그냥 얽매이고 이들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천국에 보내줄 수 있다. 이 거짓 신임만 해도 그러죠. 자기한테 돈만 내면 300만 원만 내면은 천국에 보내준다.
죄사함해야 되니까 100만 원 추가하는 거죠. 또 죄사함을 해주고 천국으로 보내준다. 그러니까 400만 원이면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도 씻고 천국에 가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죽하면 이 지금 청춘들이 청춘 반환 소송을 하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이 청춘 반환 소송이 아니라 우리가 유아기 때부터 자기 자력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비판 교육을 통하고, 그리고 창의성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사고의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을 기를 수 있는 창의력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4차 산업혁명의 AI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청춘 반환 소송뿐만 아니라 인생 반환 소송, 각종 소송들이 계속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또 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천국 티켓 반환 소송이라든지 천사 반환 소송, 죄사함 반환 소송,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또 각종 자기가 에너지를 준다 하고 지금 여성들의 이제 추행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니까 지금은 뭐 이런 송사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터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